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초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신데요.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가 출생 이후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신 생쥐에서 태어난 자손 생쥐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한 연구실에서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전북대학교 국성호 송미정 연구팀은 최근 2년 동안 임신한 실험용 생쥐를 초미세먼지에 노출한 뒤 증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신 생쥐에서 태어난 자손 생쥐가 늙어감에 따라 골수 증식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자손 생쥐의 말초 혈액을 통해 침투한 초미세먼지가 점차 골수 내 줄기세포 노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마우스에서 초미세먼지를 이제 노출시켰을 때 과연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임신한 생쥐가 이제 미세먼지를 마시면 혈액을 통해서 이제 태아의 폐나 다른 장기에 염증이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전라북도는 1조 3천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도 낮추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2024년까지 총 1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미세먼지 PM2.5 농도를 19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은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팀은 태아에 이어 청년과 중년, 노년 등 연령에 따른 영향과 반응의 정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생률 저감 위주의 초미세먼지 대응책이 인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안 마련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이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불편한 초미세먼지 시즌인데요.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가 출생 이후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산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과 피해 예방안을 이어서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황사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겨울철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은 겨울철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신 생쥐에서 태어난 자손 생쥐가 골수 증식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임신했었을 때 임산부한테도 그렇게 통해서 태아한테까지 간다고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임신했을 때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태아한테까지 그런 유해물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저 역시 이제 그런 수치를 보고 외출 빈도수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기가 출산을 앞두고 나서는 이런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가전제품들을 아무래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고 밝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을 통해 태반을 경유하면서 혈류 장애와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산부들은 임산부의 폐를 통해서 태반으로 초미세먼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모자나 안경 등을 쓰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출 후에는 샤워나 양치나 가글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의 8분의 1인 700만 명이
대기 오염 노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대기 오염이 현재 가장 큰 환경 건강 위험 요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계절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수레바퀴는 양 바퀴가 굴러가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균형 있는 관계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한 바퀴인 의회는 감시와 견제, 역할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례회가 막바지인 김제에서는 시와 시의회의 대립이 너무 격화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례회가 한창인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박준배 김제시장이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에 오릅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 자료를 쉼없이 읽어나갑니다. 국민체육복합센터 등은 사업에 선정되고도 위치 등의 이견으로 의회에 4회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부결 및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 63페이지 분량으로 답변했지만 시의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공문에 써준 걸 그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읽은 것 같은데 전혀 성의가 없는 답변이다. 사실 이 질의 답변 하기도 싫습니다. 사실 거부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시의원 지금 3선째인데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처음 봤습니다. 시의원들은 시장 답변이 미흡한 듯 추가 질의를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원색적 비판도 나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또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지. 이번엔 논란이 여전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박 시장이 벌어갑니다. 억울함을 참기 힘든 듯 급기야 발언권도 없는 의회 사무국 고위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나면 물어보라니까요. 담당 국장 있잖아요. 구두목으로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시라고. 우리 시민들 들어보세요. 야간 조명 설치하는데 교수 7명이 평가인으로 선정됩니까? 수가 웃을 일이지? 거친 비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의장님 뭐 어깃발을 하세요. 가만있어요. 어깃발을 하세요. 가만있어요. 고발합니다. 고발하세요. 시 행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볼썽사나운 고성과 삿대질로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을 비롯해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남원 지역의 공공의료대학원 건립이 추진되지 않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보류되면서 남원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예정된 남원의료원 일대입니다. 농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제시됐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이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농촌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소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기대했던 남원 지역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정 자체조차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류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북 도의원들과 남원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남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각 지방에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보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지난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결정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초되면서 해당 전 국회의원은 반대 야당의 책임과 여당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에 국정과제로 전북도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법안을 내놓고 나서도 1년 이상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는가 하면 또 심지어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이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한국당의 발목 잡기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020년 5월 29일 종료되는 상황. 남원 시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은 국가의 공공보고 의료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인력을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읍 칠보면에 있는 30번 국도에서는 지난 10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복구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과 임시를 연결하는 30번 국도입니다. 커다란 바위가 도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아놓은 흙더미는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도로 위를 덮은 토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위를 올려다보면 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누워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토사는 금방이라도 쏟아내릴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철사를 이용해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지만 추가 낙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는 지난 10월 7일 발생했습니다. 도로 정비는 바로 이뤄졌지만 복구 작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 약간 저기가 있었어요. 무너지다 저기 있었어. 지나고 나서 10월 초 그때 갑자기 축제가 끝나면은 바로 저기를 건너고 했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근데 지금 그 상태로 있잖아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일정이라면 복구 작업은 내년 봄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원래 이제 국토부 시설인데 전라북도에다가 그 유지 관리를 위임을 했어요. 이 위임국도 관련된 모든 예산은 국토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좀 그 시기가 그렇죠. 예산하고 반나라고. 예산 집행으로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30번 국도. 운전자들은 오늘도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며 도로 위를 지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혐오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 님비 현상인데요. 반대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남원 지역에서는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교정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최근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이 핀피 현상으로 뒤바뀐 상황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2015년 중단했던 교정시설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3개 읍면동의 이 통장을 상대로 교정시설 건립의 찬반 의사를 묻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장들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바뀌고 이장들도 통장들도 그쪽으로 생각이 해서 유치 경쟁이 한층 더 가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교정시설 건립에 대한 의식 변화가 감지되면서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남원 지역 20명의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는 민관협력 소통 사업을 추진해 인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혐오 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의용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치 선정은 남원시 발전을 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정시설 유치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남원시 아영면과 대산면 등 4곳에서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론도 거의 60%에 임박하고 있어서 교정시설 유치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1일까지 부지선정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법무부에 저희들이 교정시설 후보지를 제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으로 이미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시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행정이 법무부가 원하는 교정시설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찾는데 고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들이 있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뒷받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은행에서 1억 넘게 전세자금을 빌려 집을 마련한 A씨. 그렇지만 매달 들어가는 이자는 갈수록 부담입니다. 아무리 금액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 조금 넘지만 이게 생계비가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다른 부업을 찾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비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집 문제는 걸림돌입니다. 신혼부부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도 주택자금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결혼한 청년 부부의 절반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 씨는 전세자금을 빌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합니다. 20살에서 39살까지 청년과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해당합니다. 한 해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7년 동안 대신 내줍니다. 가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김제 시가 유일하고 타 시군에 비교할 때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했습니다. 앞서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김재 씨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상 및 결혼 축하금 지급 등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주고 내년부터는 2억 원의 예산이 많게는 500여 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기록물들은 지정 당시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해 지정 당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임실군 역사를 담은 신평면 의회 회의록과 3개강 4개안이 새롭게 복원됐습니다. 임실군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복원한 신평면 의회 회의록과 3개강 4개안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기록사랑마을에 전시했습니다. 신평면 의회 회의록은 6.25 전쟁 당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35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평면 의회의 필사 기록물입니다. 3개강 4개안은 조선 중기 향촌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132책, 고문서 92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